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오늘 이 시간은요, 2022년 새해 1월 3일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의 부동산 현황인데요.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 이번 주 0.05, 지난주보다 0.07이었으니까 소폭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전세가격 상승률은 반대로 조금 소폭 상승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0.05 그리고 0.08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이번 주 매매가 상승률 0.03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고요. 오히려 서울보다 더 상승세는 좀 꺾인 듯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10월 달 모습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서울이 0.24였는데 0.50, 경기도 0.50이었으니까 경기도의 상승세가 상당히 셌었죠. 그거와 비교하게 되면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인천 역시 이번 주 매매가 상승률 0.07, 지난주보다 소폭 0.0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전세 가격 역시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의 모습은요. 지금 현재 상승의 분위기가 조금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사람들이 관만기에 좀 들어섰다라고 보여지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우리들이 알다시피 대선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먼저 좀 사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이번 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시아경제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은 통계는 안정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즉 상승세가 아까처럼 굉장히 높았던 곳에서 점차 이제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락세가 이제 완연하다, 이제 하락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남 부동산의 경우에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송파동 같은 경우에 문정레미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고요. 압구정동 현대 같은 경우도 종전 신고가보다 2억 원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상당히 좀 머리가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금매에 대한 굉장히 신저가 그리고 신고가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같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다른 기사는 이제 문화일보 기사인 것 같은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강남이 아닌 녹번동에 은평구 녹번동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기존 신고가보다 5천만 원이 높게 거래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은평 뉴타운도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에 도봉구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 결국 같은 지역에서 신고가와 하락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걸 가지고 하락세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정부의 규제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거래 절벽이 지금 발생한 것이 맞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사람들이 내놓는 물건들 금매가가 거래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신저가가 나온 거고요. 또 반면에 아직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똘똘한 한 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 즉 바꿔 말하면은 물론 상승세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락세도 아닌 혼조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의 그 지지율이라든지 실제 대선의 결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상황이 되어야 시장의 분위기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관망세가 혼조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이걸 가지고 하락세라고 말하기보다는 혼조세에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분위기를 좀 더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지역별로 한번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강의 상승률, 강북, 노원, 도봉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원구가 한 달간의 상승률이 그래도 가장 높게 나오고 있죠. 자, 반면에
이번 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도봉구는 0.01 마이너스가 나왔는데요. 뭐 이걸 가지고 뭐 하락세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것들은 계속 서로 바꿔가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무래도 지금 혼조세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마용성광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똘똘한 한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용산구 지역의 움직임이 0.45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곳과 크게 비슷한 모습이고요. 마포구가 이번 주간으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0.01의 모습이 나타났죠. 결국 혼조세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자, 기타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이거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곳은 없습니다. 서대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한 달간 보여주고 있지만 0.28이고요. 중구 0.16, 뭐 나머지 0.15, 0.1대, 은평구 0.16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니까 사실상 상승률은 아주 많이 높은 것은 아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은평구에서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상승세는 계속해서 아직까지 소폭이나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자, 강남 서부 지역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0.3대에서 거의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낮은 관악구가 0.08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간으로만 보게 되면은 강서구와 금천구가 0.15, 0.14의 상승률이니까 사실 0.15, 0.14의 상승률이면 그래도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말하기는, 하락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 자, 여기에 강남권의 상승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초, 강남 0.64대로 한 달간의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동안 보셨던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처럼 가장 높은 게 용산구였죠. 0.45. 용산구 역시 사람들이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로 선호할 만한 곳 0.45. 나머지 지역들은 0.1에서 0.2대의 움직임인데 강남권의 서초 강남구 같은 경우는 0.64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다. 결국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올라간다에 베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심하게 꺾여져야, 그리고 거의 모든 지역의 분위기가 가라앉아야 분위기가 반전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이번 주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경기도 이제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요, 경기 서북부 지역인데요. 경기 서북부 지역에서는 서울보다도 높은 상승률이죠. 양주 같은 경우에 0.92로 한 달간 상승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파주의 모습이 0.61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강남이 0.64랑 비슷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파주가 굉장히 높은 상승세 0.28이니까 어떻게 보면 파주가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곳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런 곳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외곽 지역인 이천전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천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만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강남이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외곽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으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이 외곽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기도 그 외곽 지역인 이천 지역의 움직임은 지금 현재 높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게 높을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당분간 이 지역 역시 관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대적으로 구리가 마이너스 0.05 매매가 상승률,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률 0.26으로 별로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경기도 남서부 지역도요. 지금 지역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부천, 김포, 시흥이 거의 0.5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지역 역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눈에 띄게 나타난던 안양 동안구 지역 같은 경우는 물량 과다로 인해서 모습이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매매가 상승률 마이너스 0.17, 전세가 상승률 마이너스 0.5, 굉장히 좋지 않은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지역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유독 동안구적이 특별하게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모습은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가라앉는 약간 그런 상황에서 악재가 같이 겹쳐지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진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과연 이곳이 입지가 좋은 곳이었던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었던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지가 원래부터 좋은 것이었다면 단기적인 부침은 결국에는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 왜 그러냐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자금매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라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좀 떨어진, 폭이 심해진 안양 동안구 지역이 오히려 투자로서 괜찮은 지역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으면, 제가 무주택자라면은 저는 안양 동안에 지금 현재 급매로 나와 있는 많은 그 일부 지역들, 일부 아파트의 가격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경기 동남부 지역들 같은 경우도 역시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수원 장안구, 팔달구, 분당구, 기흥구 지역이 0.3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0.2대나 0.1대 비슷한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역시 주간으로만 보게 되면 이번 주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상승세가 가장 높았던 기흥구, 이번 달 그 한 달간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던 기흥구가 이번 주에는 또 마이너스 0점 연상이니까 이 부침은 계속 서로 반복되면서 나타나겠죠. 자, 이런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가장 상승세가 높았던 경기 최남부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상대적으로 0.78로 그동안의 모습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자, 그거와 비교하게 되면 이 지역도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번 주 평택, 오산, 안성의 상승률 역시 다른 곳과 크게 달라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관망세 상황이다. 뭐 지금 오늘 보면서 이제 전세 가격의 움직임은 크게 보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는 비수기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질 않았고, 일반적인 매매가의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는 뭐 전형적인 관망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소폭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언론 기사에서 어느 지역 얼마 떨어졌고 어느 지역 얼마 떨어졌고 이런 기사 때문에 모든 지역이 하락세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 부분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이어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하락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인데요. 인천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인천 지역도 상승세는 조금 많이 꺾인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달간의 모습 중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곳은 미추홀구로 0.81 정도 나오죠. 0.81 정도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높은 상승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게 있고요. 가장 낮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서구인데 서구가 0.51로 나오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인천도 상승세가 주춤해진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크게 위축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주간으로 보게 되면 이 지역 역시 부평구가 0.12로 가장 높은 상승세이고, 나머지 지역은 동구는 거의 움직이진 않았고요. 나머지 지역은 0.04에서 0.9 정도, 0.09 정도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서울하고 경기, 인천 지역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상승세는 확실히 둔화가 된 것이 맞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락세의 완연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주의 모습은 좀 주춤한 모습은 사실이나 그동안의 상승세가 이어졌던 것들이 그렇다고 빠진 것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마이너스로 돌아간 지역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나타나고 있는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안양 동안구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가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습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시장의 위축 상황에서, 그 분위기의 심리적인 위축 상황에서 급매와 그 다음에 신고가가 서로 함께 발생하는, 즉 아직 앞으로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의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 결국 이런 시장을 우리는 보통
혼조세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원래 상승 후반부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시장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찾는다거나 또는 그 이후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난다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밖에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선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이 시점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부동산은 애매하다 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꾸준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3일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현황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의 분위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